근데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비용도 많이 날리고 시간도 많이 날리는 거를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리쌤의 학점연구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예리쌤입니다. 오늘은 중장년 분들 재취업 혹은 제2의 직업이라고 불리우는 자격증 중 하나죠. 사회복지 2급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 2급 검증 과정이 국가시험 체제로 바뀐다고요? 본래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 일정 학점 요건과 사회복지 현장 실습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사회복지 1급에 비해 비교적 쉽게 취득이 가능했던 자격증이에요. 하지만 이런 사회복지 2급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시험제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똑같은 자격증이더라도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어렵게 취득해야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오늘은 국가시험제가 도입되기 전에 사회복지 2급을 가장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이런 사회복지 2급을 취득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3가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2급의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증관리센터에서 자격증 교부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되고 있는데요. 협회에서 요구하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과 과목 이수 요건을 달성을 해야 자격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학을 다니지 않고 사회복지사 2급을 가장 빠르게 취득하는 방법은 학점은행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그 방법을 고졸일 경우 그리고 대졸일 경우 비교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종 학력이 고졸이신 경우 사회복지 2급 같은 경우에는 학위과정과 같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2급 과정과 사회복지사 전문학사 과정을 같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온라인 과목 26과목이랑 현장 실습 과목 1과목 해가지고 총 27과목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학점은행제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 1년 최대 들을 수 있는 과목 수가 14과목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졸이신 분 같은 경우에 온라인 과목으로만 취득하신다고 하면은 2년이 소요가 되세요. 만약 기간 단축을 원하시면 자격증을 하나 따시면 되시니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쉬운 자격증 추천을 원하시면 위에 카톡 보시고 연락 한번 남겨주세요. 대졸자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간 단축이 가능하신데요. 온라인 과목 16과목이랑 실습 과목 1과목 해서 총 17과목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사회복지 2급의 경우 2020년도 이후에 법안이 한번 개정이 됐었는데요. 2020년도 전에 사회복지 관련 과목을 대학이나 교육원에서 한 과목이라도 이수를 하셨다면 그전 법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관련 과목 14과목, 온라인 과목 13과목, 실습 과목 1과목만 이수하시더라도 사회복지 2급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것 같은데 헷갈리시거나 또는 잘 모르겠으면 상단의 카톡 내용 보셔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할까 망설이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소수의 과목이라도 들어놓는 게 나중에 법안이 개정이 되었을 때도 이전 법안 적용으로 사회복지사 관련 시험을 보지 않고도 이수만으로도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사회복지 2급을 취득할 시에 꼭 알아야 될 3가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를 딸 때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고 까다로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사회복지 현장 실습 과목인데요. 현장 실습 오프라인으로도 나가야 되고 실습 일지를 작성하고 생각할 게 많은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세요. 근데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비용도 많이 날리고 시간도 많이 날리는 거를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 과목은 첫 학기부터 듣고 싶다고 해도 바로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사회복지 선이수 과목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사회복지 필수 과목 4가지랑 선택 과목 2가지를 꼭 들어주셔야 그 다음 학기에 현장 실습 과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플랜에 잘 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또한 실습의 경우 그냥 기관에 가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듯 시간 채우는 개념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실습 과목도 하나의 과목이기 때문에 수강 신청 기간이 존재하고 수강 신청한 뒤 오리엔테이션까지 마치고 교육원에서 이제 실습처를 구하세요 할 때 실습처를 구하시면 됩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실습 과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월이랑 9월에 열리게 되는데요. 미리 2개월 전에 받는 곳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본인의 담당 플래너에게 꼭 미리 고지를 하여서 나는 이때 실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한 번 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노련하지 못한 플래너를 만난 경우에 초반에 실습 관련 질문을 하지 않아서 나중에 실습할 때가 되어 플래너가 연락 두절이 되어가지고 혼자 실습처를 구하는 학생분들을 되게
되게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실습 같은 경우엔 추후 취업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들으시면 안 되는데요. 특히 비용과 거리만을 생각해서 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실습할 때 본인이 나중에 취업할 때 가고 싶은 분야를 미리 선정을 해가지고 관련 있는 복지관에서 실습을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어디를 취업하더라도 신입보다는 경력을 뽑고 싶어 하는데요. 하지만 똑같은 신입이더라도 동일한 분야에서 실습처를 이수한 사람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선인수 과목은 안전하게 들어갔는지, 돌발 상황에 대처가 가능한지 믿을 만한 플래너랑 진행을 하셔야 자격증 발급까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플래너가 바뀌거나 실습처를 관련해서 내용을 듣지 못하여서 혼자 진행하시다가 연락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본인이 법안 개정 전에 들었던 과목이 궁금하신 분들이나 또는 플랜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의 카톡 아이디나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연락 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취업하시거나 이직에 성공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